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강물 위에 떠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빠르게 하류로 떠내려가고, 어떤 이들은 마치 흐름을 거스르듯 10년, 아니 20년 전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갑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눈가에 자리 잡은 미세한 선들,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턱선, 예전 같지 않은 피부의 탄력.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부르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물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단백질 구조물이 서서히 붕괴하는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인 하모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로 6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인체의 신비를 탐구해온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환자와 상담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60세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세포 나이는 40대에 머물러 있고, 어떤 40대의 세포 나이는 이미 7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일까요? 유전자일까요? 물론 유전자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총이라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 중에서도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바로 콜라겐에 대해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콜라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피부의 탱탱함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어로 접착제를 뜻하는 칼러에서 유래한 이 단백질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37족의 세포를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의 접착제입니다. 피부의 70%, 뼈의 20%, 관절 연골의 5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콜라겐이 무너진다는 것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골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몸은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매년 1%씩 콜라겐 생성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첫 5년 동안 피부 콜라겐의 30%가 급격하게 소실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자외선, 설탕이 가득한 식단,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속의 섬유화세포, 즉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고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마저 끊어버립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벽돌을 다시 쌓고 녹슨 철근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오직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10가지 식품은 단순한 채소나 뿌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잃어버린 콜라겐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스위치이자 우리 몸을 산화와 염증으로부터 지켜내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저는 이 음식들을 먹는 화장품이자 바르지 않는 보톡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첫 번째와 두 번째 식품은 땅의 에너지를 가장 강렬하게 품고 있는 뿌리 채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엌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 연구소로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로 만나볼 식품은 돼지의 붉은 혈액, 비트입니다. 비트를 요리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칼을 대는 순간 흘러나오는 그 진한 붉은 즙, 손과 도마를 온통 핏빛으로 물들이는 그 강렬한 색깔 말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비트를 최음제이자 해열제로 사용했고 중세 유럽에서는 혈액 질환을 치료하는 약으로 썼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들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비트의 붉은색은 단순한 천연 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타레인, 베털렌이라는 매우 특별하고 희귀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베타레인의 효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화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한 분자로 마치 미친 듯이 날뛰며 주변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콜라겐 단백질은 이 활성산소의 주된 먹잇감입니다. 활성산소가 콜라겐 섬유를 공격하면 팽팽했던 고무줄이 삭아서 끊어지듯 피부의 탄력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름입니다. 비트 속에 농축된 베타레인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C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세포막을 보호하며 피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비트가 진정한 회춘의 채소로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기적 때문입니다. 1998년 3명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속의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가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입속의 침과 만나고 이장을 통과하면서 기적의 분자,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넓혀줍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가 8차선 고속도로로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실은 혈액이 몸 구석구석, 특히 평소에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던 피부의 미세혈관 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양분이 피부 표면까지 배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배달 트럭인 혈액이 갈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트는 이 배달 경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안색이 맑아지고 자연스러운 홍조를 띠는 것은 화장품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 세포 하나하나가 풍부한 산소 샤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보석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비트를 삶거나 갈아서 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의 핵심 성분인 베타레인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파괴되어 버리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얇게 썰어 오븐에 살짝 굽거나 찜기로 15분 이내로 쪄서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세요. 레몬의 비타민C는 비트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돕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비트 샐러드에 호두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돕고 맛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하루 반개,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은 주황빛 뿌리, 당근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근을 눈 건강과 연결짓습니다.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당근은 눈보다 피부에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식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단 하나의 뷰티 아이템만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당근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근의 힘은 그 색깔, 카로티노이드에서 나옵니다.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되어 비타민 A, 즉 레티놀, 레터놀로 변환됩니다. 레티놀, 많이 들어보셨죠?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안티에이징 크림의 핵심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주름 치료제로 처방하는 유일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바르는 레티놀은 피부의 턴오버 주기, 즉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돋는 주기를 앞당겨줍니다. 하지만 겉에서 바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뚫고 깊숙이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근을 통해 섭취하는 천연 레티놀은 다릅니다. 소화 과정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된 레티놀은 피부 가장 깊은 곳, 진피층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곳에 잠들어 있는 섬유아세포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콜라겐을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묵은 세포를 밀어내고
탱탱한 아기 세포가 올라오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당근의 진가는 방어에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을 가위처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광노화의 원흉입니다. 우리가 겪는 노화의 80%는 나이가 아니라 햇빛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식물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우리가 당근을 먹으면 이 성분이 우리 피부 아래층에 얇게 쌓입니다. 이것은 마치 피부 속에 천연 양산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매일 당근 주스를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마시지 않게 한 뒤 자외선을 쪼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근을 섭취한 그룹은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현상이 현저히 적었고 유전자 손상도 훨씬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카로티노이드 글로우, 커라터노익 글로라고 부릅니다. 당근을 꾸준히 먹는 사람의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칙칙한 갈색이 아니라 황금비디 감도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톤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생으로 아삭하게 씹어 드시는 것, 죄송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당근은 매우 단단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의 90%가 그대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1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익히는 것과 기름입니다. 당근을 찌거나 볶으면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져 영양소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마시는 당근 진저 수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근을 푹 쪄서 부드럽게 만든 뒤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 한 조각을 넣고 믹서에 곱게 갑니다. 이렇게 만든 따뜻한 주황색 수프 한 잔은 그 어떤 명품 에센스보다 강력합니다. 생강이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 흡수를 돕고 오일이 베타카로틴을 감싸세포 속으로 운반해줍니다. 맛은 부드럽고 달콤하며 마시는 순간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맛있는 뷰티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의 진정한 의미와 콜라겐의 중요성, 그리고 땅이 준 두 가지 붉은 선물인 비트와 당근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나쳤던 하얀색 뿌리 채소들의 반전 매력과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향신 채소들이 어떻게 우리 피부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분으로 꽉 찬 피부를 만드는 무의 비밀, 콜라겐을 시멘트처럼 굳히는 마늘의 과학, 그리고 몸속의 염증을 태워버리는 생강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회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대지의 강렬한 색채를 품은 붉은 비트와 주황빛 당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시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때로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 화려함 뒤가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색깔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생명력을 키워온 하얀 뿌리와 매운 뿌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냉장고 야채 칸 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식재료들. 하지만 피부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안티에이징의 핵심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무, 다이콘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식탁에서 무는 너무나 흔한 식재료입니다. 국물을 시원하게 내기 위한 부재료, 혹은 식사 중간에 입가심으로 먹는 단무지나 깍두기 정도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에 대한 엄청난 신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부의 건조함과 싸우고 있다면, 혹은 칙칙한 안색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무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피부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비타민 C입니다. 우리는 비타민 C라고 하면 을의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상큼한 과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는 의외의 비타민 C 보고입니다. 무의 껍질 바로 안쪽에는 사과보다 10배나 많은 비타민 C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을 이야기하면서 비타민 C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합성될 때 비타민 C는 필수적인 조효소, 즉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재료가 있어도 점화 플러그인 비타민 C가 없으면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콜라겐 섬유가 튼튼하게 꼬아지기 위해서는 비타민 C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물을 먹는다는 것은 콜라겐 공장에 최고급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무의 진정한 마법은 수분, 즉 하이드레이션 능력에 있습니다. 무의 9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맹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흙 속의 미네랄과 각종 효소, 비타민이 녹아있는 생채수입니다. 이 생채수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통과하는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건포도와 싱싱한 포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하고 주름져 있습니다. 반면 싱싱한 포도는 수분으로 가득 차 팽팽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우리 피부 세포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내 수분 보유력이 떨어져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무의 수분은 메마른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물을 채워 넣어 피부를 속에서부터 팽팽하게 차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비싼 수분 크림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던 속건조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무에는 디아스타아제와 같은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소화랑 피부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장, 겉, 과, 피부, 스킨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음식물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 부패가스가 발생하고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피부로 올라와 뼈로 지나 칙칙한 안색을 유발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장내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투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무의 효소와 비타민 C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국에 넣어 푹 끓이면 시원한 맛은 나지만 안티에이징 효과는 반감됩니다. 피부를 위해 무를 드신다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무를 강판에 갈아 무즙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를 갈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매운맛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물론 해독 작용까지 합니다. 밥 위에 얹거나 약간의 식초와 꿀을 섞어 샐러드 드레싱처럼 활용해보세요. 이 아삭하고 시원한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맑게 정화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식품 없이는 요리의 맛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강렬한 향 때문에 데이트 전에는 피하기도 하죠.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는 마늘을 정력 강장제나 항암식품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마늘은 무너져가는 얼굴선을 지켜주는 콜라겐의 시멘트입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징후는 무엇일까요? 주름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처짐, 세깅입니다.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턱선이 무너지고 볼살이 내려오는 현상이죠. 이것은 콜라겐 섬유의 결합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콜라겐 섬유들이 서로 단단하게 얽히고 설켜 밧줄처럼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교차결합, 크로스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바로 황, 설퍼입니다. 마늘은 자연계에서 황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먹으면 그 속의 유황 성분이 피부 진피층으로 이동하여 느슨해진 콜라겐 섬유들을 꽉 잡아줍니다. 마치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 담벼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유황이 충분하면 콜라겐은 쉽게 끊어지거나 늘어지지 않습니다. 즉,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얼굴의 탄력 구조를 강화하여 중력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마늘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냄새의 원인인 알리신, 엘러신, 은 강력한 살균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된 피부세포를 복구하고 피부 면역력을 높여 외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거나 예민해지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 끝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마늘의 알리신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조리법이 생명입니다. 많은 분이 마늘을 다지거나 깐 직후에 바로 뜨거운 기름에 볶습니다. 이것은 마늘의 효능을 0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반응하여 생성됩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 반드시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십시오. 이 10분의 기다림이 마늘을 단순한 향신료에서 강력한 항암 및 안티에이징 약으로 변화시킵니다. 효소가 충분히 활성화된 후에는 열을 가해도 유효 성분이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요리할 때 마늘을 가장 먼저 다져놓고 다른 재료를 준비하세요. 이 작은 순서의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피부 탄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5번째 주인공은 땅의 열기를 머금은 뿌리, 생강입니다. 비트와 당근이 색깔로, 무가 수분으로, 마늘이 결합력으로 승부했다면 생강의 무기는 바로 열, 히트입니다. 노화란 결국 우리 몸이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의 몸은 따뜻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대사가 느려집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대사 능력은 12%나 감소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피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창백하고 푸석하며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생강은 꺼져가는 우리 몸의 난로에 불을 지피는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최근 안티에이징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염증성 노화, 인플레메이징, 별표입니다. 염증, 인플러메이션, 과 노화, 에이징의 합성어로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노화를 가속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고 미세먼지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꽃, 즉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해 피부 구조를 파괴합니다. 여드름이 났던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모두 염증 때문입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쇼제일 성분은 천연 소염제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보다 부작용은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몸속의 염증 불꽃을 잠재웁니다. 생강을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콜라겐을 파괴하는 공격이 멈춥니다. 피부가 쉴 수 있는 환경, 재생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생강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 속도를 높입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피부세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빨라집니다. 생강차를 마신 후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온몸에 땀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가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연 볼터치가 필요하신가요? 화장품 대신 생강차를 드세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혈색은 어떤 메이크업으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판되는 설탕 덩어리 생강청은 피해야 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저며 물에 넣고 끓이세요. 끓일 때 계피를 한 조각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느 정도 식은 후에 레몬즙과 꿀을 타서 드십시오. 레몬의 비타민C와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저는 매일 오후 3시 나른해질 때 커피 대신 따뜻한 진저 엘릭서 한 잔을 마십니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피부가 팽팽해지는 느낌, 그것은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뷰티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분을 채우는 무, 구조를 세우는 마늘, 그리고 흐름을 만드는 생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하얗고 투박한 뿌리들이 가진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탁 위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영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 부엌의 가장 흔한 식재료들이 어떻게 겹겹이 쌓인 항산화의 갑옷이 되는지, 그리고 감자가 가진 억울한 오해를 풀고 진정한 뷰티푸드로 거듭나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파의 푸른 잎에 숨겨진 비밀, 양파 껍질의 마법, 그리고 땅속의 사과라 불리는 감자의 진실까지 여러분의 편견을 깨뜨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